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만 이미 대선 꿈을 꾸고 있냐 비판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파동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했고 이제는 헌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혼란은 수습이 될 것이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마치 한동훈 전 대표 비판할 때 못지않게요. 여기 쭉 보니까 조급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숭숭하고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급하다라고 오늘 오전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이 이걸 뭐라고 반박했냐면 탄핵에 반대한다더니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다, 씁쓸하다. 바로 대구 지역구의 이제 국회의원이 저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 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주장대로 탄핵이 안 됐으면 대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한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대선이 열린다고 그러면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앞장서서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금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계획은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었구나.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온갖 애다 뭐다 배신자다 등등 이야기를 한 이유가 결국은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보수 진영이 정말 거의 괴멸적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뭔가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기보다는 선거 생기니까 내가 나가서 출마해야지 딱 하는 그 생각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중요한 것은 저는 보수 진영에서 누가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45년 만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전부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게 우선인데 제일 먼저 그냥 내가 나갈게요라고 손을 들고 나간다는 거 과연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보수의 원로라는 분이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마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항상 탄핵만 되면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와서 출마를 하겠다는 게 과연 보수 진영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4년 임기는 대구 시민과 약속 아닌가? 뭔가 조급하다는 표현,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시사하니까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여러 비판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제였어요. 홍준표 시장이 유튜브가 가짜 선동의 진원지고 자극적으로 사람을 현혹한다. 돈벌이하는 땡땡 유튜브도 사라졌으면 원론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비판할 때 아니 대통령 어차피 대통령 잘 우리가 감싸서 정국 운영 잘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비판하다가 이제 대통령 감싸다가 뭔가 한동훈 전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그 본인이 대선 관련 메시지만 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게 글쎄요 개인 간의 의리 이런 걸 떠나서 홍준표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때 8%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방금 몇 시간 전에 올린 또 유튜브 본인의 그 SNS를 보면 지금 현재 이념 지형을 보면 진보가 20이고 보수가 40이고 중도가 38%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내란죄의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 공격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누구나 좀 홍준표 그 시장 또는 그 누구라도 지금쯤이면
대선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야지만 대선 주자, 이게 원하는 대선 주자들이 있구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원하는 대선 주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그 미래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당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왜 탄핵에 반대하더니 금방 그러니까 탄핵을 전제로 한 탄핵 결정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인간적 비판은 비판이고 예. 당을 위해서는 대권의 뜻을 뒀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연일 본인이 뭔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연일 흘려 보내고 조급하다라는 표현도 쓰는 이유가 여론조사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논리로면 본인은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이겼을 때 보다는 시작점이 좋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으니 본인도 이 탄핵 정국을 경험한 대선 후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가 37, 여권 주자 모든 인물들 다 합쳐도 17밖에 안 된다. 근데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걸 홍 시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치 지형을 보면 뭐 진보 3, 보수 3, 중도 3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예. 사실 무당층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선거의 결과를 가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대치로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어져 가지고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더 많은 어떤 지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여권의 주자들의 합계가 다 5% 이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탄핵에서 반대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예.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사실 10% 이상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항상 10% 이상을 기록했고 어쨌든 여권의 후보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나 1%인 안철수 의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1년 만에 새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과 어쨌든 여권 주자끼리 단일화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여권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일찌감치 뭐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뭐 노욕이냐 혹은 진심이 없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비판들을 쏟아냈는데 일단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정확히 한동훈 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비대위원장 못 뽑고 있는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조경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좀 수습하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나. 계엄의 옹호 정당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108명 중에서 85명이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열외로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 한 선택지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성추 부장님.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느냐 아니면은 권영세 혹은 나경원 뭐 두 사람 중에 비대위원장 하느냐. 근데 조경태 의원 얘기는 18명이 찾으라고 하는데 물론 뭐 구호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미지수거든요. 미지수라기보다는 저 18명 중에 찾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 대행이 예. 원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뭐 중진들과 투톱으로 갈 것이냐 사실상 이 두 가지로 좁혀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지도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도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단계거든요.
저는 조경태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예. 지금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한 그 명분을 갖고 지금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친윤 의원들, 권성동, 권한대행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지금 탄핵 소추는 찬성하지 않는 좀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2월 3일 밤에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그 비상계엄 2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 단체로 뭐 정식적인 사과라도 한번 했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의총을 열어서 권한대행이 로텐더홀에서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라도 한번 하고 우리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집권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야당과 함께 민생, 외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방탄, 탄핵을 막는 것,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톱 체제, 투톱 체제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 얘기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여러 항변과 강변 설명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